이 물건은 뭐 사실 이미 제가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다 한 거예요. 브리핑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추가 브리핑을 하고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증산리 물건, 여러분도 하지만 지금 최근에 하고 있었던 물건도 증산리 물건이죠? 증산리 자연 녹지를 했잖아요. 그 자연 녹지는 뭐예요? 2차선 도로변에 있는 자연 녹지를 했죠. 자연 녹지. 지금 현재 증산리 창문리 요 일대는 어떤 영향권에 들어가냐면 남북 3축 도로에 대한 영향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 3축 도로가 앞으로 착공하게 될 것이고 완공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기대치가 돼서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수혜지로 떠오르는 지역이 어떻습니까? 창북리, 증산리, 당산리 일대가 현재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 먼저 치고 올라가는 놈이 창북리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옆으로 해서 같이 도와주면서 올라가는 게 어떻습니까? 당산리하고 증산리예요. 그러니까 증산리, 당산리 일대인데, 근데 문제는 주거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니까 자연녹지로 갈아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연녹지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왜 올라갈까요? 주거지가 없다 보니까 자연녹지에 대한 수요가 따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 가능한 땅이잖아요. 스스로도 개발 가능하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용도가 또 변경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녹지가 좋은 거예요, 또 그분들은. 왜냐하면 자연녹지는 2계급 특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는 주거지로 가지만 자연녹지는 경우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 상업지로도 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녹지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의 가치는 주거지보다 못하지만 앞으로 개발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연녹지도 상당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그 전에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는 땅 중에서 그거는 2차선 도로가에 있는 땅을 58만 원에 분양을 하잖아요. 맞죠? 2차선 도로가에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분양하려면 비싸집니다. 이해가 돼요? 그 같은 기준으로 또 분양하려면 엄청 가격이 또 틀린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럼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땅은 며칠 전에 얘기했던 증산리하고 같은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자, 증산리는 뭐 여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이런 어떤 개발 여건들 갖추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자,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구가 주변에 한 47만 명 정도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부안에 15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맞죠? 그러니까 부안 인구가 5만 6천 명인데 거기다가 15만 이상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인구가 과연 어디에 자리 잡힐 거냐? 어디에 자리 잡힐 거냐? 여러분 이거 보셔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 거냐? 당연히 교통망이 좋아지는 쪽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만금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쪽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순위로 보는 게 창북리 일대, 당산리, 증산리로 보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나 개발하려고 했더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주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주거지가. 여러분들이. 자, 보니까. 자, 왜? 볼게요. 이렇게 뭐 개발이 됩니다. 잼버리 대회 뭐 이런 거 이렇게 개발이 뭐 도로, 철도, 국제, 공항, 항만, 그 다음에 뭐 예비 타당성까지 다 통과해서 확정이 돼서 현재 지금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자, 대한민국 도시지역당과 비도시지역당이 있는데 도시지역당이 대한민국의 16.6%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말 자체로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땅이죠. 맞잖아요. 비도시지역은 비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한다라고 가정할 때는 도시지역에 투자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도시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내 땅 주변에 자꾸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땅값이 왜 올라갑니까? 건물이 올라가니까 땅값 올라가는 거잖아요, 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도시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가치성은 좋은데 도시지역은 대한민국의 16.6%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개발 가능한 땅이고 그 다음에 개발 이슈에 따라서 가장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과 수요가 많은 지역을 보니까 대부분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죠. 맞죠? 그랬더니 주거지역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2.5%밖에 없어요. 전체 면적에. 많아요, 적어요? 적죠? 상업지역은 0.3%밖에 없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다라는 것은 공급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맞죠? 그런데 봤더니 부안은 또 다릅니다. 부안은 봤더니 1.4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치는 2.5%인데 부안은 어떻습니까? 1.4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평균치 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거지역이.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더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여건이라고 했을 때 다른 지역의 2.5%고 여기가 1.5%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이 땅값이 주거지역이 100만 원일 때 여기는 어떻습니까? 18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소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가격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공급량이 적고 새만금 개발에 따른 개발 붐이 있단 말이에요. 개발 호재가 있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은 계속해서 수요가 따르고 당연히 어떻습니까? 땅 가격은 계속해서 물건은 없고 가격만 자꾸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땅값은 거의 폭등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픈할 거는 4층 이하의 상가주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이 도로가 어떻습니까?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남북 이축도로하고 남북 삼축도로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도로가 바로 이 남북 삼축도로죠. 이 남북 삼축도로가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의 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에 대한 어떤 교통 어떻습니까? 인프라가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새로운 도로들이 많이 신설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따라서 도시 지역에 있는 땅들 주변에는 새로운 도로들이 신설 도로들이 많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도로 주변에서는 더욱더 더 많은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더욱더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오는 지역을 보니까 이거 딱 들어와요. 자, 들어오면 이 도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주변에 있는 땅들 어떨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 도로는요, 없던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는 어떠냐면 각 도시의 군산과 김제와 어떻습니까? 이 부안에 각 신도시들을 연결시켜주는 링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도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 주변에 어떻습니까? 생명력을 불어일으켜 놓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가 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각 도시에 어떻습니까? 그 신도시들을 연결시켜 주는 건데 그러면 인구가 엄청나게 인구 유동량이 많죠? 그 인구 유동량에서 어떻습니까?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서 신설도로가 생기고 신설도로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데 1차적으로 아무래도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하고 가까운 지역의 주거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가겠죠. 먼저 움직이겠죠? 근데 우리 땅은 어디냐면 여기 올라온 땅 중에서 바로 앞에 여기 진입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딱 진입하면은 진입하는 데 바로 옆에예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이게 이게 삼축도로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주거지역 있죠, 이렇게 주거지역 있고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는데 그 지역 중에서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이쪽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죠. 이분들이 당연히 땅값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도로가 붙어 있는 땅들은 더욱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도로가 붙어 있는 땅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